안녕하세요. 헬리팩스맘입니다. 오늘은 헬리팩스에서 중고차 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해외에서 중고차를 산다는 거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은 돈이 아니라 정말 소형차도 몇백, 그 다음 웬만한 차들은 몇천 이상의 돈을 들여서 거금을 들여서 차를 사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고요. 또한 차를 고를 때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국제면허증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곳에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몇 가지 서류만 작성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영문 면허증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영문 면허증을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저는 캐나다 오기 전에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을 운전해서 여행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국제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관에서 또 서류만 작성하면 되더라고요. 국제 면허증까지도 같이 발급받아서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왔고요. 노바스코샤에 도착하시면 액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액세스라는 곳은 저희가 필요한 면허증을 이렇게 막 교환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한국에서 가지고 온 영문 면허증을 그곳에 가지고 가시면 노바스코샤 면허증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곳에서 사진도 찍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면허증을 만들어주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오신 영문 면허증을 노바스코샤 면허증과 이렇게 막 교환하시면 됩니다. 과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액세스라는 곳에 가셔서 그쪽 직원이 여러 가지 좀 질문하실 거예요. 그때 간단한 영어 정도만 조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중고차 구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한국에도 중고차를 살 수 있는 곳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중고차 컴퍼니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우리가 거기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면 흥정도 할 수 있고 차도 한 번씩 이렇게 시승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헬리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차를 거래하는 컴퍼니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운타운에 있는 오레곤 그린라이트라는 곳에 갔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아마 중고차를 이쪽에서 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많은 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또 차를 시승할 수도 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격적인 것들을 흥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 흥정이 제대로 안 된다면 6개월에 한 번씩 오일 교체해야 되거든요. 오일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겨울철 대비해서 타이어를 한 번씩 윈터 타이어로 갈아줘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뭐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하시면서 만약에 가격적인 것이 흥정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서비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좀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차를 구매하시면 헬리팩스에서 1년 혹은 뭐 2년 그 이상을 거주하시고 한국에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은 분명히 차를 다시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차를 사는 것도 어렵지만 차를 제값에 파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샀던 그 중고 컴퍼니로 다시 가셔서 딜러한테 얘기를 해서 차를 파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키지지에 직접 차를 올리셔서 뭐 그 키지지라는 카페는 한국 분들도 보지만 캐나다인들이 다 보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캐나다인들과 직접적으로 차를 거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어가 조금 원활하지 않으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나 카페에 차를 올리셔가지고 한국인끼리 직접 거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동차를 캐나다에 샀을 때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감가상각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는 1년에 감가상각이 뭐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400, 500, 뭐 몇백 정도 되잖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돈을 더 감가상각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감안하시고요. 한국보다는 중고차 가격을 이렇게 잘 받지는 못해요. 살 때는 비싸게 사는데 팔 때는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판다는 느낌이 좀 드실 거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직거래 하면은 좋긴 좋은데 또
직거래가 참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차량을 팔 때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또 차량을 팔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시점과 차량을 또 원하시는 사람이 구매하고자 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추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지인들 통해서 정보도 많이 얻고 하다 보니까 잘 이렇게 스마트하게 잘 파시고 가시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그 기름값하고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한국보다 캐나다의 그 기름값은 조금 더 저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SUV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득 채우면 60불, 7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조금 저렴한 정도지 엄청 뭐 싸다, 저렴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한국보다는 조금 기름이 저렴한 편이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름값이 이렇게 업다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는 사이트나 아니면은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시면서 기름이 요번 주에 오르네, 아니면 요번 주에 뭐 내리네 이런 거 정보 보시면서 기름 이렇게 채워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올스테이 머니트라고 해가지고요.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스테이 머니트에서 보험을 들었고요. TD뱅크라는 은행에서도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하고 아파트 보험을 이렇게 같이 들었을 경우에는 좀 보험료가 할인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도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올스테이먼트라는 회사에서 아파트와 자동차 보험을 같이 들어서 조금 할인을 받았고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올스테이먼트라는 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것 같고요. TD뱅크라는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에서 따로 보험을 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올스테이먼트라는 회사에서 보험을 많이 든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SUV 차량이었는데요. 1년에 1,800에서 2,000불 정도의 보험료를 냈고요. 1년이 지나면 무사고인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좀 할인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노바스코샤 같은 경우에 보험료 할인을 그렇게 받지는 못하고요. 제가 1년에 1,800에서 2,000불 정도 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그 정도의 보험료를 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SUV 차량이 아닌 그냥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도 저랑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 더 적게는 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보험료가 한국보다는 조금 많이 비싸다는 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헬리팩스에서 어떻게 중고차를 잘 사고 팔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간단한 설명이었지만 그래도 낯선 곳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